하네요. 예. 자,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거 어디 못 풀면 되나? 이게 이제 사실 뭐하고 똑같은 상황이냐면 정리해 볼게요. 예. 항등식이나 절대부등식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x에 뭘 넣어도 식이 일단 변동이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왜냐면 이게 변동을 하게 되면 이게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이 왼쪽 이 값이 변동이 되면 여기가 적당한 값이 주어지면 해가 반드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b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네. 그럼 좌변은 x에 뭘 집어넣어도 항상 안녕 난 0이야 이렇게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해가 없어야 되니까 오른쪽에 누가 있어야 돼요? 0보다 작거나 같은 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5가 되겠죠.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소수 x, 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노가다를 뛴다기보다는 이제 소수를 넣어보면 이 값은 점점 커지죠. 이 값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구간 자체가 이렇게 말려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끝이 금방 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수 하나씩 넣어보고 문제 풀면 되죠. x가 2다. 그럼 y는 5에서 21까지잖아요. 그죠? 네, 최대값 구하라고 했는데 y도 지금 소수여야 되니까 19. x 더하기 y는 이때 2 더하기 1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1이네요. 그죠? 왠지 이게 최대일 것 같은 느낌 아니냐? x가 커지긴 하는데 y가 더 크게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인데 봐봐 x가 3이라고 해봐요. 그럼 6 y 얼마죠? 19 그럼 x 더하기 y는 3 더하기 17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0이니까 사실 얘가 이제 최대일 것 같긴 해요. 그죠? 더 해볼게요. x가 5이면 얘가 8부터 15까지잖아요. x 더하기 y는 5 더하기 13이겠죠? 그러니까 18. x가 7이면 얘는 10에서 11이니까 존재하지 않죠. 소수가. 더 이상 볼 수 없죠 이제. 그래서 얘가 최대값이다. 이런 거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8번. 이거의 해는 무엇이냐? 연립부등식이니까 이거하고 이거 풀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걸 1번이라고 하고 이거 2번이라고 합시다. 1번의 해는 얼마지 준호야? 보다 작다. 동의하냐? 이번의 해는 6보다 작다. 답은 이거. 이렇게. 씨발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는 건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절대값을 거리 개념을 해석하면 편리할 때가 되게 많다 그랬어요. 거리 개념을 해석하는 건데 여기 2가 있고 여기가 4가 있고 여기 8이 있다고 합시다. 2, 4, 8.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2로부터의 거리보다 4로부터의 거리가 더 크다. 그럼 당연히 뭐에 관심이 있죠? 언제 거리가 같은지에 관심이 있죠. x가 3이 되면 거리가 같게 됩니다. 그러면 3보다는 좌측으로 가야 4로부터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죠. 맞잖아.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런 데 있다고 해봐. 그럼 이 거리 비교해봐. 당연히 이게 크지. 이거를 막 2보다 작을 때 2와 4 사이일 때 4와 8 사이일 때 뭐 이런 짓을 할 필요 없다 이거지. 그냥 수직선상에서 이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첫 번째 부등식에는 x는 3보다 작다입니다. 두 번째 부등식에는 뭐예요? 4로부터의 거리와 8로부터의 거리가 더 크다 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같냐? x가 6일 때 같다. 그럼 6의 차축을 넘어오면 저걸 자동으로 성립하겠죠.
이 두 개의 공통분이니까 3보다 작다. 이해하시겠어요? 물론 절대값의 정의로 절대값 기호가 있는 모든 부등식을 다 풀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제 구간 나눠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하는 풀이는 일반적 해법이에요. 일반적 해법이라는 말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다 이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풀이는 특징이 있죠. 문제에 따라서는 아주 엿같아요. 풀리긴 풀리는데 너무 엿같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하지만 매번 모든 문제를 그렇게 풀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좀 다른 생각 해보는 것도 좋고. 이해하시겠죠? 9번 볼까요?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이건 실제로 이제 절대값이 있지만 절대값이 어차피 풀릴 거기 때문에 이거 2차 부등식이잖아요.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값은 어차피 x-n으로 풀리든 x-n으로 풀리든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에요. 그냥 2차 부등식이죠. 그럼 2차 부등식 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풀어왔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프로 풀어왔었잖아. 2차 부등식은 늘 그래프로 풀었잖아. 2차 함수가 불러주는 대로 그냥 받아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크크 자크 좀 하지 말고. 알겠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하면 절편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n이 9보다 작을 때, n이 9와 같을 때, n이 9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n이 9보다 작을 때 하고 n이 9일 때 하고 n이 9보다 클 때 이 세 가지 케이스만 관찰해 보겠다 이런 얘기고, n이 9보다 작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봅시다. 이것도 저 절대값 뽀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저 절대값 x-n의 의미는 뭐냐면 n의 좌측이면 나를 괄호 취급한 거하고 달라 부호가 이런 뜻이고, n의 우측이면 나를 그냥 괄호 취급해도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괄호 취급한 그래프는 실제로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9고 맞아요? 근데 n의 왼쪽은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는 부호를 바꿔. n의 오른쪽은 부호를 바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뭐 구간 나누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다고. 괜찮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럼 이 그래프를 보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얻는 거니까 여기서 자연수 x는 9개죠. 왜냐면 여기 다 되는 거니까. 9까지 되는 거죠. 예. 자, 두 번째. n이 9일 때입니다. n이 9라면 저 절대값을 무시하고 그리면 그래프는 이렇게 9에서 접하는 형태가 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n의 왼쪽은 부호 바꿔줘야 한다고 했지. 그러면 n의 왼쪽은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부호 유지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연수 x는 몇 개다? 9개다. 왜냐면 여기가 다 해가 될 거니까요. 그죠? 네. 세 번째, n이 9보다 크다. 마찬가지로 그냥 그려요. 그냥 그리면 또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번에는 여기가 9고 여기가 n이죠. n의 좌측은 부호 바꿔야 한다니까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모양. 네. 여기는 그대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다 답이 될 수 없잖아요. 자연수 x가 몇 개 한다고 했으니까 10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답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실제로 여기가 다 되고 여기도 돼요.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면 이거 무조건 10개입니다. n이 어디 있든지 간에 n은 그냥 9보다 크기만 하면 10개를 만족합니다. n이 9보다 크기만 하면 자연수 x는 10개예요. 그래서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라는 거 아니야. 최소값은 10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9보다 큰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해가 몇 개니까 자연수 x에는 10개니까.
이해되겠니? 넘어가 되겠죠? 넘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선생님이 절대값 기호가 나타났을 때 구간을 안 뽀개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뽀갤 수 있으면 뽀개하면 어쩔 수 없는데 되도록이면 구간을 안 쪼개고 좀 풀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은 먹어야 실제 시험 때 좀 빨리빨리 풀 수 있겠죠. 자, 11번 보죠. 얘 해가 1에서 2 사이라고? 그러면 얘 해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는 변화 없을 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다음과 같다는 얘기 아닌가? 왜냐면 x과의 교점은 2라고 이해해야 되니까. 근데 선생님 여긴 크다인데요, 여긴 부호가 왜 이래요? 아니 그거야, 함수가 위로 볼록인가 보지. 아, a 더하기 b는 음수구나. 여기까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예. 그러면 b 더하기 c는 실제로 뭐냐면 마이너스 3a 더하기 b예요. 그리고 c 더하기 a는 뭐냐면 2a 더하기 b죠. 정리해보면 3a 더하기 4b는 마이너스 c입니다. 그리고 a 더하기 2b는 c죠. 그러면 이걸 풀어보면 a는 3c, 마이너스 3c, 연방 푸는 과정을 생각하겠습니다. b는 2c 이렇게 나와요. 맞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맞죠 친구들? 맞잖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a 더하기 b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c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c가 음수인 거니까 c가 양수이다까지 할 수 있습니다. 된 거죠. 자, 이제 얘 써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3cx의 제곱 플러스 2cx 플러스 c는 양수이다 이건데, 양변을 뭐 아예 안 해도 되네. 어차피 경계밖에 안 물어봤지. 이러면 2차 방정식이 두 근의 합이잖아. 얼마야? 3분의 2. 이해하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이런 건 뭐 그냥 바로 풀리는 거니까 마8부터 마6까지다. 그죠?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너는 이 아래 부등식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고? 실수 전체가 아니라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6 아니다. x값이 모두 여기를 만족한다고? 그러면 얘가 이거에 해 들어오면 되네 안에. 그지? 얘는 또 인수분해 되잖아요. 그러니까 x 더하기 a x 마이너스 2a는 양수다. 알겠죠? 그럼 이걸 풀려면 a의 부호를 알아야 푸는 거야. 2a가 마이너스 a보다 더 크지 않아요? 이런 건 뭐냐면 그냥 문자의 부호를 항상 양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오는 거니까. 그냥 첫 번째 a가 음수일 때,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a가 음수라면 이 부등식에는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2a보다 작다 이게 나와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그림 안 그려도 돼. 그냥 눈으로만 봐. 마이너스 a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고 2a가 여기 있으면 이쪽인데 우린 이미 0이 이런 데 있다고 보고 있잖아. a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 부등식 해석에 포함될 것 같으면 당연히 이쪽에서 포함되겠지. 이걸 그림을 그려봐야 하는 거야. 당연히 이쪽에서 포함되겠지. 예, 그러니까 발그림 죄송해요. 남겨놓을게요. 알겠지? 그러면 얘랑 연결지어서 답을 내면 되겠네. 이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마 6이 경계니까 마이너스 6이 2a보다만 작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랑 합쳐서 답을 써야 되니까 이때는 마 3부터 a는 어디까지다? 0까지다. 이런 범위 하나를 얻습니다. 됐죠? 두 번째,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가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x는 2a보다 커요. 그럼 아까와 같은 이유로 여기에서 걸리겠지. 저 다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a보다 작은 상태여야 되죠. 그러면 a가 6보다 작다니까 얘까지 결합을 시키면 여기서 뭐가 되겠냐면 다음과 같겠네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눠서 푼 거잖아. 실제 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합쳐 써야죠. 그럼 마3부터 6까지잖아. 정수의 개수 몇 개? 8개. 6에서 마3 빼고 1 더 빼면 됩니다. 등호 양쪽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 되겠죠? 17번 보죠.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판별식 그대로고요. 2차 방정식 해. 이런 건 되게 기본적인 문제죠. 판별식이 양수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얘가 아래로 부르기니까 x축으로 떠버렸잖아. x축으로 떠버렸다고. 응? 2차 함수가 x축 위로 붕 떠있다고. 아 미안하다. 음수 잘못 봤어요. 네. 두 개의 교점을 갖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죠? 예. 그러면 해가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죠. 판별식이 음수일 때는 그래프 위로 뜬 거죠. 이렇게. 그죠? 예.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해는 모든 실수이다. 참이죠?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잖아. 됐죠? 예. 세 번째,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이면 얘가 이렇게 접한 거죠. 그죠?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는 여기밖에 없잖아요, 지금. 근데 이 값은 얼마예요? 대칭축이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러니까 이 참이죠. 어려울 것이 없는 문제죠. 왜냐면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을 풀어왔기 때문에 이걸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죠. 이게 잠이 깼구나. 훌륭하다. 2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정수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는데 이것도 얘는 이미 범위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1과 4 사이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냐? 괜찮은 거 같지? 1과 4 사이에서만 관찰한다 이 얘기예요. 1과 4 사이에서만. 그렇다는 얘기고 정수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하는데 아래로 블록인 거 알지? 저 이참수가 아래로 블록인 거 알잖아.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2를 그린 거야. 근데 대칭축의 위치를 몰라. 그러니까 사실상 y축의 위치도 모르는 거지. 그죠? 예. 근데 1부터 4까지 0보다 작다. 정수가 단 하나만 존재한다.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야 했는데 하나밖에 생각 안 한 거 같네. 왜 하나밖에 생각 안 했지? 1, 4 뭐 때문이었을까?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y축을 이쪽으로 그려볼게요. 사실 꼭 이쪽이다 이쪽이냐라고 하면 아니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예. y축을 먼저 이쪽에 그려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0,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1부터 4 사이의 실수가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까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만 문제의 조건을 만족할 가능성이 있어요. 1과 4 사이의 실수 중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가 존재를 해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만 존재해야 된대. 그럼 이 상황이면 2에 대해서만 존재를 해야겠죠. 3은 존재하지 않고. 왜냐면 우린 이 그래프를 실수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1부터 4까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는 등호가 안 들어가죠? 그죠? 근데 2는 이거에 만족해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가 되죠? 3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2를 여기다 대입해요. 얼마죠? 2-2k. 이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7-3k. 이건 0보다 커야 됩니다. 같으면 안 돼요. 이때 k의 범위가 1부터 3분의 7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10이다. 이렇게 제가 하나만 고려를 한 것 같은데 반대로 한번 봐볼게요. 반대로 봐보면 이런 식으로 보자는 얘기죠.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아니 대칭축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런다고 해도 어차피 여기 2, 여기 3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2를 넣었을 때 0보다 작거나 같고 3을 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이용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만 살펴본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은 동일하게 나옵니다. 무슨 짓을 하셔도. 이해하겠죠? 근데 이건 성립하지 않겠네. 왜냐면 이때는 대칭축이 2분의 k거든요. 이게 음수여야 돼서 k가 음수여야 돼. 근데 아까 이게 0보다 작거나 같고 이게 0보다 크다 확인해 보니까 k가 이런 범위가 나왔잖아. 그럼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가능하지는 않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넘어갈게요. 23번. 이거 이런 것만 나오면 이제 안 푸는 느낌인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그림 준 그래프가 고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도 많고 오 씨발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고 안 푸는 느낌인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보세요. 얘가 0,2k 더하기 4잖아요.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대칭축은 얼마냐? 2분의 k 더하기 1이지. 그럼 x좌표 합이 k 더하기 1이야 되니까 얘가 k 더하기 1,2k 더하기 4야. 이걸 쓰는 건 못하는 학생 아무도 없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SK가 되게 쉬워요. SK 요즘 망한 것 같던데. 아무튼 SK가 쓰기가 되게 쉬워요. 얘 뭐예요? 그냥 넓이죠? 그럼 K 더하기 1 곱하기 2K 더하기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에서 34이니까 6 K 더하기 1 K 더하기 2라고 하고 여기 3으로 고칩시다. 아니 12에서 6까지는 6 맞게 썼네. 그러면 30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것도 모든 자연수 K 구하라는데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 K 1 넣어보니까 성립, 2 넣어보니까 성립, 3 넣어보니까 성립, 4 넣어보니까 성립, 5 넣으니까 성립 안 해. 끝. 됐죠? 맞잖아. 자연수 조건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이런 거 왜 하는 거냐 도대체. 하지 말고 그냥 자연수 조건 있으니까 그냥 넣어보고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됐죠? 넘어가도 되겠니 친구들? 그래서 합은 10이에요. 봐봐 되게 쉬운 문제였죠? 그림 보고 쫄지 말고 그림 보고 쫄지 마세요. 알겠죠? 자 24번 볼게요. 두 영양제 A, B에 포함된 비타민과 칼슘의 함유량이 다음 표와 같다. 하루에 한 알씩 A, B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복용하는데 30일 동안 섭취한 비타민의 총량과 칼슘의 총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30일 중 적어도 A1은 A 영양제, 그러니까 A 영양제를 X1 동안 먹었다고 합시다. 그럼 얘는 30-X1 동안 먹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내가 섭취한 비타민은 6X 더하기 16 곱하기 30-X일 거예요. 근데 이 총량은 230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칼슘은 20X 더하기 10
30-x인데 이게 총량이 500 이상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게 이제 중학교 2학년 시험지에 있는 거죠. 그럼 위에 이거 있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고1 시험 문제가 된 거냐 라고 하면, 푸는 과정 생각하겠습니다. 풀면 20에서 2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A는 A 영양제라는 얘기니까 A는 20이 되겠죠. 최소한 20일은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니까 저 영양을 만족하려면 영양제를 먹겠다고요? 먹어요. 그 영양제 이것저것 복잡하게 먹지 마시고 그냥 비타민C만 열심히 드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비타민C는 먹기도 편하잖아요. 뭐 냄새나는 것도 없고 심지어 물 없이도 먹을 수 있죠. 졸라 셔서 그렇지. 그냥 물 없이 먹어도 입에 넣는 순간 물이 충분히 장전이 됩니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 문제가 뭘까가 아니고 이거 왜 질문하는 걸까입니다. 아니 왜냐면 여기 BB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부등식 풀면 뭐 나와요? 3A가 30보다 크다, A가 10보다 크다 나오죠. 두 번째 부등식은 CC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A는 B보다 작다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수직선이 있는데 C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고 뭐 B는 여기 있어. 왜냐면 얘들 등간격이랑 보장은 없으니까. 양수니까 뭐 0은 여기 있겠지. 자, 기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억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 C가 A와 B의 평균보다는 왼쪽에 있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A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니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A가 B 더하기 C의 평균보다 우측에 있니? 그거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지. 뭐야 이거? 알 수가 없잖아. 그냥 더 대성관계만 만족하면 되니까 A는 B 쪽으로 붙어도 C 쪽으로 붙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진 조건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디귿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B는 A와 C의 중점보다는 우측에 있니? 아, 맞는 말이죠. A보다 우측에 있는데. 네, 참이에요. 별것도 아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번)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는 것은 독립변수가 몇 개다? 한 개다 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가지고 y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y를 제거해버려요. 독립변수 한 개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1부터 8까지 인 거니까 x는 마이너스 4분의 5부터 2분의 1까지 인 건가? 맞냐 친구들? 그죠? 정수의 순서성이니까 x, y를 세보면 x는 y도 일단 가능해요. 여기 대입하시면 y는 5죠. 0도 가능합니다. 이때 y는 3이죠. 끝. 그래서 2개입니다. 넘어가 되겠죠? 재미있는 문제가 없네요. 이렇게 28번 XYZ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A에서 B 사이일 때 얘를 구하시오. 어차피 우리는 X의 범위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등식에서 X만 남아있게 하면 되겠지. 맞니 친구들? 네. 근데 내가 분수계수 쓰는 걸 좀 싫어하잖아.
너네도 싫지? 별 상관없냐? 이거 어떤 거 같아요? 괜찮은 거 같죠? 첫 번째 거 풀었고요. 그죠? 예. 두 번째 거는 얘는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5y는 2분의 15보다 작다가 나오죠. 5y로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뭐예요? 이거 써먹으려고 결국 x 구해야 되니까. 그지? 그럼 4-x는 2분의 15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7보다 크다. 결과적으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7분의 8까지 니까요. 14 곱하기 b 마이너스 a는 14에다 b를 먼저 곱하고 16. 그 다음에 a에다가 14를 곱하면 49 플러스 49네요. 65. 가끔 이런 것도 b 빼기 a를 다 계산을 한 다음에 14를 곱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인생 참 어렵게 살죠. 그렇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상수 AB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가 이렇다.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얘를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A 더하기 B X 얘는 3B-2A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풀 건데 어차피 A 더하기 B는 0은 아닙니다. 0이었으면 해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저렇게 0은 아닐 거니까 나눠도 되는데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를 보니까 알겠잖아. 음수구나.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서 얘까지 이렇게 써줘야지. 물론 이걸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 나도 몰라. 하지만 나와있는 정보인데 누락하면 되겠어. 다 써줘야지. 이해됐죠? 그리고 얘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괜찮죠? 얘를 풀어보면 3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2b 플러스 8a이네요. 얘 정리하면 a는 3b거든요. 그러면 a 더하기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b가 음수여서 a도 음수가 되는 거죠.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태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처리할 때 잘 보세요. b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거의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눌게. 일단 식을 먼저 한번 써보고 저거 bx 마이너스 3b의 절대값 이게 마이너스 2b라고 써있는 거잖아. 마이너스 b는 양수잖아.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누면 참 좋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b로 나눠요? 그냥 b만 지워도 돼. 왜냐면 얘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우는 애라서 부호 연산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항상 양이 되는 애라서. 그럼 오른쪽만 생각하면 여기 뭐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강민아 뭐라고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빨간색 밑줄로 뭐라고 써있어? 어? 에? 아니 풀면 어떻게 임마. 식의 의미를 읽어주라고. 그렇죠. 3으로부터의 거리가 2 미만. 그럼 3에서 왼쪽으로 2면 1이죠. 3에서 오른쪽으로 2면 5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다. 제발 이것 좀 마이부터 2까지 x-3 마이부터 2까지니까 3 더하면 이것 좀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나잖아. 그지? 수직선 상에서 x의 영역이 생각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네. 감사해요.
이 정도 되면 구간을 나누는 게 낫겠지. 맞잖아. 1로부터의 거리의 2배에서 마이로부터의 거리를 뺀 거의 차가 뭐 굳이 하려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로부터의 거리의 2배와 마 2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8 미만이다. 혹시 해볼까? 될 것 같기도 하지? 아니요. 그거 아니야. 마 2 여기 있고 1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어떤 x를 생각할 건데 이 x가 1로부터의 거리를 재면 2배를 해야 돼. 그리고 마이로부터 거리를 재면 그냥 둘 거거든. 근데 그 차가 8 미만이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무조건 되겠다. 이 안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되는 거지. 아, 거리 뒤지게 해봐야 여기 전체 거리를 자꾸 2배 해봐야 6밖에 안 나와. 8 미만이니까 차 구해도. 그렇지 않냐? 이제 여기 벗어났을 때가 문제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으로 넘어갔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봐봐. 여기 경계에 있는 애가 누가 있다고 해. 알파라고 할게. 알겠지? 그냥 임의의 점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냥 이 거리를 L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거리는 L-3이지. 그럼 저 식이 의미하는 바는 2L과 여기서 L을 빼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 맞니? 그럼 이 지점이 마사네. 존나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 하자 이제. 알았지? 여기를 뭐 L 똑같이 L이라고 할게. 색깔 다르니까. 그럼 여기는 L 플러스 3이지. 차를 구하는 거니까 L 플러스, 아니 사실 누가 클지 모르겠다 이거는. 2L에서 L도 빼고 3도 뺐는데 거리 양이니까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네. 이제 L-3의 절대값이 8 이하예요. 그러면 L의 범위는 어차피 왼쪽은 볼 필요 없네. 오른쪽만 보면 되죠. 11이거든. 그럼 여기가 12겠다. 그럼 X의 범위는 다음과 같네요. 정수의 개수는 15개. 되는데? 재밌지? 재밌잖아. 재밌지? 요게 또 수학을 공부하는 재미예요. 근데 이제 이런다고 해서 절대값 뽀개는 거를 아예 안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역량은 개인차가 큽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지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수량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배워가 인제 해보려고 하면 뭐 되는 것도 몇 개 있지도 않고는 뭐 제욕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어차피 이거 절대값으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쪽에서도 한번 풀어주세요. 네, 쪼개서 한번 풀게요. 근데 나쁘지 않죠? 매우 흥미롭지 않아요? 네. 네, 여튼 저는 절대값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 만나면 무조건 이실 처음에 시도를 합니다. 안 되면 8, 18 이러면서 이제 구간 쪼개는 거죠. 에이스 8인데요. 시끄러워요. 자, 얘는 당연히 구간을 다음과 쪼개야 되죠. 그쵸? 네. 그럼 x가 마이너스 2의 왼쪽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풀린단 말이죠. 맞아요? 절대값 하는 부호를 막 바꿔도 되는 거 알죠? 네. 그럼 얘는 절대값 x 마이너스 4는 8보다 작다 이게 나와요. 그럼 얘를 거리 개념으로 접근해보면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마사에서 4까지죠. 근데 어차피 얘를 태워야 되니까 얘는 마사에서 마이까지 밖에 안 되겠네.
괜찮죠? 예.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 2-2x 그리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얘가 돼요. 얘는 3x니까 그냥 x의 절대값이 3분의 8이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8까지죠. 근데 어차피 얘를 포함시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 자체가 해요.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 제가 그렸을 때 요 안에 있는 애들 다 되지.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예. 세 번째 이렇게죠. 그러면 x 마이너스 4 똑같은 거 나오네. 똑같은 거 나올 수밖에 없죠. 위랑 동일한 거니까. 그럼 얘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사부터 12까지죠. 그럼 1부터 12까지예요. 이거 다 합치니까 마사부터 12까지예요. 답은 15고요. 맞죠? 뭐 이것도 딱히 나쁘진 않아. 하지만 이건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노잼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많이 해서 노잼이라고. 저는 몇 번 안 했는데요. 이거 몇 번 안 했으면 많이 해야지 또. 네. 넘어가 되겠나 친구들? 32번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이고 얘는 지금 뭐라는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지 않냐? 사실 이렇게 써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써주면 너무 쉬워질까봐 염려하는 거잖아 지금.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잖아요. 감사해요. 똑같은 말이죠. 그 말은 이 이차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네. 플러스 1 더하기 12 이게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b다 이 소리라고. 이해하시죠? 전개 정리하시면 얘가 얘하고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a는 7이다. 그리고 b는 6이다. 그래서 답은 42다.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편리하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 알파 베타가 다음을 만족한다. 얘는 얼른 뭔가 뿌리가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일단 알파와 베타의 관계는 알아요. 12예요. 그 다음에 실근은 아무 때나 실근은 또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을 확인해서 이렇게 해야겠죠. 그럼 A는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네. 알파분의 베타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베타 대신에 그냥 12-알파 넣읍시다. 알겠죠? 예. 그러면 3분의 1 여기를 알파분의 12-1이라고 쓰는 게 더 좋아 보이죠? 그죠? 예. 그럼 3분의 4 알파분의 12 하고 4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 괜찮나?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우리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기 때문에 A는 그냥 양수로 간주해도 별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A가 양수인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합이 양이고 곱도 양이면 둘 다 양이에요. 지금 알파를 양변에 곱하고 싶거나 혹은 뭐 뒤집고 싶거나 뭐 이런 짓을 하고 싶은데 알파가 양수냐 염수냐면 매우 중요하거든. 알파를 양수로 간주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수를 취해서 정리하시면 알파는 3에서 9까지일 것 같고요. 3a가 지금 뭐냐면 알파 베타죠. 그럼 얘가 알파 곱하기 12 마이너스 알파예요. 됐네요. 요 대칭축의 위치 어디예요? 6이죠. 6 요 사이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알파가 6일 때 최대값은 얼마냐? 36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3a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답은 12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최대 혹은 최소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파분의 베타를 다 해석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최대일 때의 상황을 한정 지어가지고 문제를 좀 몰아가면 고민된 상황을 좀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차피 물어보는 게 최대니까. 자, 다음 문제 35번 보죠. 이차함수 fx와 직선 y는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뭐야 이거? 얘는 이거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는 얘기입니다. 원점에서만 만난다고 했으니까 그냥 최고차의 개수만 알려주지 않았을 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0보다 크다가 마이너스 2만 아니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얘기죠. 덧붙여서 A가 양수임까 지금 알려준 거네요. 왜냐면 얘 직선이기 때문에 어차피 2차항의 개수에 관여할 수 없거든요. 그럼 fx 더하기 gx의 2차항의 개수는 당연히 fx 거예요. 그러니까 fx 2차항의 개수가 양수임도 지금 알려준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fx는 ax의 제곱이었고 gx는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네요. 물론 얘를 이렇게 적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네. fx-gx는 별 쓸데가 없는 것 같죠? a로 묶으면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다음과 같이 묶어지는데 어차피 얘 최대 혹은 최소는 a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요. a 양수이기 때문에 얘 최소값은 x가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8a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a2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 f3 더하기 g2는 그냥 구할 수 있겠죠. 18이고 g2는 마이너스 4a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10이겠네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37 이런 거 진짜 쉬운 문제인데 이 진짜 쉬운 문제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아직도 뭘 안 하고 있는 거냐면 부등식을 이차함수와 함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하냐면 이런 형태의 이차함수를 하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y는 x-1, x-2라는 이차함수라고 생각하면 a, b의 대소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x는 a고 여기가 x는 b인 상태. 그래서 얘를 y는 a-1, a-2라고 볼 수도 있고 b-1, b-2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얘가 적혀 있는 거니까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는 어디인가요? 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부등식을 이차함수에서 읽어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출제자가. 너 아직도 0보다 작으면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고 0보다 크면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작다. 뭐 이딴 식으로 풀고 있어? 그러면 안 돼.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 이렇게 굉장히 교육적인 문제인 거죠.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자, 과제 좀 정할게요.
과제는 경우의 수 하고 너도 한번 더 풀어. 했어? 너도 한번 더 풀으라고. 왜냐면 너네 어차피 이제 확통이 수능의 직접 출제 범위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존나 잘해야 돼. 내신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야. 알겠어? 행렬까지 다 돼도 되겠냐? 행렬까지 다 되면 안 돼요? 경우의 수까지만 낼게요. 네. 행렬 조금 풀어. 왜냐면 행렬 한꺼번에 풀려면 되게 싫다. 알았지? 마치겠습니다.